주요 뉴스입니다. 밤사이 군산 지역에 시간당 최고 146mm의 물폭탄이 내리는 등 전북과 충청 지역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전북 군산과 익산, 대전, 세종 지역에 호우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폭우가 내린 전북 군산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과 차량 침수가 잇따랐습니다. 장맛비로 하천이 범람하면서 전북 완주군의 한 마을 주민들이 고립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소방당국이 긴급 구조에 나섰습니다. 미국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 수사로 실체적 진실이 밝혀졌다며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 다시 한번 제1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야권은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0시간이 넘는 검찰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저지하려고 2,400억 원을 투입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시청 앞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경찰 조사에서 일방통행길인 줄 모르고 진입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고 당시 내비게이션은 우회전을 안내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는 밤사이 내린 비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북과 충청 지역에 거센 비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군산 어청도엔 시간당 146mm의 폭우로 기상관측 사상 시간당 최대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이병주 기자입니다. 밤사이 강한 저기압이 유입되면서 충청 이남 지역 곳곳에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전북 군산 어청도에는 오늘 새벽 0시 무렵부터 1시간 동안 146mm가량의 비가 내렸습니다. 시간당 강수량으로는 관측사상 최대입니다. 전북 익산시 함라면에서도 시간당 125mm가 넘는 강한 비가 내렸고 군산시 내흥동에도 시간당 118.3mm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비는 충청과 전북, 경상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누적 강수량은 전북 익산 함라면에 303.5mm, 충남 서천군 281mm, 경남 함양군 223mm, 대구 신암동 203m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전 7시 기준으로 전라권과 경상권 곳곳에 호우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충청 이남 지역에는 최대 60mm가 넘는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여 비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폭우가 쏟아진 전북 지역엔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군산에선 집과 도로가 물에 잠겼고 완주에선 한 마을이 고립돼 소방당국이 주민 구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혁재 기자입니다. 전북 군산의 한 도로입니다. 무릎 높이까지 내린 비가 도로를 가득 채웠습니다. 예상치 못한 도로 침수에 주차된 차는 절반 가까이 물에 잠겼습니다. 어미, 내 차 다 잠기겠네. 폭우에 집과 가게에도 빗물이 들이쳤습니다. 1m 이상의 물이 차 있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조치할 수가 없어요. 물 빠지기를 바라고 우리가 지금 가게 물을 지금 퍼내는 거예요. 편의점 바닥에도 빗물이 스며들어 연신 빗자루로 쓸어내기 바쁩니다. 건물 지하 주차장도 빗물로 가득 찼습니다. 전북 완주에서는 장선천이 범람하면서 한 마을이 고립됐습니다. 주민 11명이 고립돼 건물 옥상이나 면사무소 등으로 대피했는데 한 명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소방당국은 침수된 마을로 들어가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마치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것처럼 쏟아진 비로 지금까지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응 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호우 위기경보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습니다. 이어서 정예린 기자입니다.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쉴 새 없이 폭우가 쏟아집니다. 충남 논산의 한 산사태 취약 지역에서는 퍼붓는 물폭탄에 흙물이 폭포처럼 흘러내렸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새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전국에서 2,090명이 폭우를 피해 긴급 대피했고
어젯밤 11시 기준으로 829명이 귀가하지 못했습니다. 시설 피해도 이어졌는데 주택 49건, 차량 8건이 침수됐습니다. 나 밤에 잠도 못 자고 왔다 갔다 했어. 비 많이 온다고. 농작물 침수 피해 규모는 축구장 904개에 해당하는 933.1헥타르로 늘었고 44.3헥타르가 유실되거나 매몰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새벽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행정안전부 장관을 중심으로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구조 및 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실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머무는 지역의 기상정보를 틈틈이 확인하고 위험한 지역 접근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앞서 많은 비가 쏟아진 경북 지역에서도 산사태로 주택이 파묻히고 농작물이 침수되는 등 큰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복구 작업이 절실하지만 더 많은 비가 계속 내린다는 소식에 복구 작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면서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 피해 상황은 심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사지에서 쏟아진 토사가 산중턱 마을을 덮쳤습니다. 산에서 쓸려 내려온 바위들, 뿌리째 뽑힌 나무가 마을 곳곳에 뒤엉켰습니다. 집 담장은 오간데 없고 화물차는 흙 속에 갇혔습니다. 이제 천둥 번개 소리만 딱 나도 무섭더라고요. 우리 또저는 막 굉장히 이제 불안해져요. 이제는 여기가 진짜 안전지대가 아니구나. 엉망이 된 집에서 세간살이를 뒤지는 할아버지. 아들의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를 그만 잃어버렸습니다. 농이가 다 잡아졌는 거. 아들인데 전화도 뭐 있어. 지금 제가 잡고 있는 건 주택의 지붕입니다. 자갈과 나무더미가 섞인 토사에 집이 반쯤 묻힌 건데요. 이곳에 홀로 살던 90살의 할머니는 결국 고향을 떠났습니다. 폭삭 주저앉은 정자와 뜯겨나간 옹벽. 도로도 조각난 퍼즐처럼 갈라지고 패여 마을은 폐허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산에서 들이닥친 토사는 수확을 앞둔 고추와 옥수수밭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침수된 집 앞에는 진흙범벅이 된 살림살이가 가득 쌓였습니다. 전부 다 물이 다 채버렸어. 그 냉장고가 큰 게 방바닥에 둘러붙고 김치 냉장고만 다고만 엎어졌어요. 경상북도에서만 폭우로 주택 73채, 농작물 630헥타르가 피해를 입었지만 장마가 끝나지 않아 복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는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5차 회의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양측이 분담금 규모와 인상률 책정 기준 등 쟁점에 대해 본격적인 협상 국면에 진입한 걸로 풀이됩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가 오늘 첫 재판에 출석합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9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자신의 회사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새 폴더블 폰을 공개하는 갤럭시 언팩 2024 행사를 엽니다. 오늘 공개되는 갤럭시 Z 폴드 플립 6 시리즈는 AI 기술이 적용된 첫 폴더블 폰으로 새로워진 번역 기능 등에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20시간 넘는 밤샘 조사를 받았습니다.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카카오와 김범수 위원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안정모 기자입니다. 카카오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검찰 청사를 빠져나갑니다. 어제 오전 8시쯤 김범수 위원장의 소환 조사가 시작된 지 20시간여 만입니다. 김 위원장은 어제 출석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비공개 귀가했습니다. 검찰이 김 위원장을 소환한 건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김 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한 지 8개월 만입니다. 김 위원장이 받는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입니다.
지난해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가 높아지도록 조종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카카오가 2,400억 원을 동원해 SM엔터 주가를 고가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이 과정을 보고받고 최종 승인하는 등 SM엔터 시세 조종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난밤 조사에서 이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카오와 김 씨 측은 앞서 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일 뿐 시세 조종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역주행을 한 뒤 급방지를 주장하는 사고가 이번엔 경기도 수원에서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는 70대 남성으로 차량 6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4명이 다쳤습니다. 윤기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근 시간 경기도 수원시 도심의 한 도로입니다. 길이 막혀 천천히 가는 차들 사이로 회색 볼보 승용차가 빠르게 달려나옵니다. 멈춰선 앞 차량을 보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왼쪽으로 방향을 꺾더니 옆면을 부딪힌 가해 차량. 거의 동시에 반대편에서 달리던 경차까지 들이받고 화면에서 사라집니다. 가해 차량은 사고를 내고도 멈추지 않고 150m를 역주행하며 다른 차량 넉 대를 더 들이받고서야 서서히 멈춰섰습니다. 완전 거의 완파처럼 돼서 바퀴는 다 빠져 있고 그다음에 조금 위쪽으로 한 50m 위쪽에 정류장 앞에 한 거의 3대 정도 차 좀 하나는 범퍼 나가고. 이 사고로 70대 가해 차량 운전자를 비롯해 먼저 사고가 난 2차량에 탄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차가 갑자기 급발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 수사 소식입니다. 이번 사고로 9명을 숨지게 한 운전자는 내비게이션에서 우회전 안내 음성이 나왔지만 그대로 직진해 역주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운전자는 초행길이라 일방 통행인 줄도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이 내용은 박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 피의자 A씨는 지난주 첫 경찰 조사와 병원 면담에서 급발진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차량 이상을 느낀 순간부터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작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역주행을 한 이유에 대해선 해당 도로가 초행길이라 직진과 좌회전이 금지인 것을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확보한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는 내비게이션에 우회전 안내 음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를 듣고도 직진한 뒤 인도로 돌진한 건데 당시 A씨가 경적을 울린 정황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가 역주행을 깨닫고 다급하게 빠져나가려다 사고를 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가 근무하는 버스 회사를 방문해 버스 브레이크와 사고 차량의 가속 페달이 오르간 페달 모양으로 유사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논란 속에 경찰은 국가수 감정 결과를 받아야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국가수에서 감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변 12개소의 CCTV 영상, 차량 4대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였고 경찰은 오늘 A씨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신청, 거짓말 탐지기 수사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전국을 돌면서 차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친 가출 청소년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만 골라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손성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야심한 시각. 마스크를 쓴 남성이 전동 킥보드를 탄 채 망을 봅니다. 그 사이 다른 일당은 차 안 구석구석을 뒤집니다. 왜 이렇게 뜬 거야? 이거 먹고 이제 몇건 될 것 같은데? 이거 챙기고. 지난달 26일 새벽 2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주택가에 세워둔 차량에서 A씨의 물건이 2인조 절도범에게 털렸습니다. 가방이랑 지갑이랑 거의 1,000만 원 가량 되고요. 화도 나고 무섭고 이랬어요. 주소가 있으니까 집에 찾아올까 봐. 경찰이 추적해 붙잡은 절도범의 정체는 가출한 10대 청소년들이었습니다. CCTV에는 전동 킥보드를 타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시동을 끄고 문을 잠그지 않은 차량은 이렇게 사이드 미러가 펴져 있는데요. 일당은 이런 차량만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서울과 부산, 경북 포항을 비롯해 전국에서 유사한 범죄를 29건이나 저질러 최소 1,000여만 원의 금품을 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북 포항 북부경찰서는 이들을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아파트 화단 같은 곳에 마약을 숨겨 유통한 조직을 경찰이 추적 중이란 소식 저희 MBN이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무려 70명의 마약 조직원이 검거됐습니다. 이 조직은 국제택배를 통해 마약을 들여온 뒤에 모두 2,000곳이 넘는 장소에 이 마약을 숨겨놨다고 합니다. 최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콩에서 보내진 택배 상자를 뜯어보니 평범해 보이는 찻잎 상품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포장지 안쪽에는 마약류인 케타민이 들어있습니다. 발신지가 캐나다인 또 다른 택배 상자 안에서는 샴푸로 위장한 합성 대마가 대량으로 나옵니다. 이처럼 국제 택배로 마약을 밀수해 전국에 유통시킨 조직원 70명이 붙잡혔고 이 가운데 41명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아파트 화단에 수상한 것을 파묻는 젊은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마약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거된 일당은 SNS에서 마약 홍보 채널을 운영하며 온라인상에서 조직원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밀수책, 운반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텔레그램으로만 범행을 모의하고 서로에게도 신분을 철저히 감췄습니다. 밀수된 마약은 택배 상자나 여행 가방 등에 담겨 전국 2,000여 곳에 숨겨졌고 비트코인이나 현금을 받은 뒤 장소를 알려주는 식으로 판매됐습니다. 이들은 마약 원료를 서울주택가 인근 나무 밑에 파묻어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대담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은닉 장소 1,300여 곳에서 60억 원 상당의 마약류 40kg을 회수하는 한편 국내와 필리핀으로 잠적한 조직원들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50대 배달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유명 DJ 사건 기억하시죠? 이 DJ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자신의 반려견만 안고 있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기도 했는데요. 법원은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며 이 여성 DJ를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3일 서울 강남에서 만취한 채 외제차를 몰다 2차례의 교통사고를 낸 DJ 안모 씨. 2차 사고의 피해자였던 오토바이 배달원은 결국 숨졌습니다. 당시 반려견을 안은 채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고 있지 않았다는 목격담이 올라와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구호 조치도 안 하셨는데 돌아가신 피해자분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탓하는 취지의 발언이 나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안 씨 측은 75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안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가 1차 사고 이후 사고를 수습하려는 행동 없이 현장을 떠났다며 도주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자체는 과실범이지만 중대 교통사고로 이어져 고의범에 가까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그룹 블랙핑크 멤버 제니 씨가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워 논란이 된 데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최근 올라온 제니의 브이로그 영상에서는 분장을 받던 제니가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특히 스태프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연기를 내뿜는 듯한 장면이 SNS를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어제 제니 씨의 개인 소속사 측은 불편함을 느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며 현장에 있던 스태프에게도 직접 연락을 취해 사과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첫 피고발인 조사 후 속이 후련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 대표는 소환 조사 8시간 만인 어제 오후 10시쯤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배임 혐의를 부인하며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사실대로 다 이야기해서 속이 너무 후련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 4월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며 자회사 어도어의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 탈취를 계획해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민 대표 측은 지분 구조상 경영권 찬탈이 불가능하며 배임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차기 축구대표팀 감독을 결정하는 과정에 난맥상이 있었다고 주장한 박주호 축구 해설위원에 대해 대한축구협회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월부터 전력강화위원으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작업에 참여했던 박 위원은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발표 이후 지난 8일 개인 채널을 통해 감독 선임 작업이 절차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협회는 박 위원이 선임 절차를 자의적인 시각으로 왜곡했다며 강하게 반박했는데요. 또 박 위원이 비밀 유지 서약을 위반한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달라는 국민청원 숫자가 134만 명을 넘어서면서 민주당이 실제로 대통령 탄핵에 시동을 거는 모습입니다. 법사위에서 탄핵 청문회를 단독 의결했는데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어머니를 포함해 39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먼저 유승호 기자입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이유로 국회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문회가 열리는 건 사상 처음입니다. 민주당은 국회법을 내세웠습니다. 국회법 125조 5항, 이게 중요합니다. 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입니다. 청문회는 두 차례 진행됩니다. 순직 1주기인 오는 19일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최혜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살펴볼 26일 청문회에는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최재형 목사 등을 증인으로 부릅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추진에 반발해 퇴장했습니다. 대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사실상 탄핵 예비 절차에 돌입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일방적으로 청문회 개최를 결정하고 온갖 증인을 불러세울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맛에 맞는 증인으로 여론 재판을 하겠다는 심산입니다. 민주당 계획대로 증인들을 불러놓고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청래 위원장의 직권 남용에 대한 고소고발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야권이 추진한 최혜병 특검법에 다시 한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순방 중에 그것도 3시간 만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대통령실도 야당의 일방적인 특검법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내용은 전정인 기자입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방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최혜병 특검법 제2요구안을 곧바로 제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 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갖고 악용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박성재 법무장관은 국무회의가 끝나고 최혜병 특검법 제2요구권 행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한 이유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이전 법안의 위헌 요소들이 수정되거나 보완되지 않고 오히려 위헌성이 가중됐다며 정치적 목적이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자신에게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하여 제2요구권을 행사한다는 프레임을 더 씌우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지 실로 의심스럽습니다. 윤 대통령이 22대 국회에 들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취임 후 기준으로는 15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앞서 보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야권은 곧바로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파국을 맞이할 것이라며 탄핵을 예고했고 조국 혁신당은 대통령 특검까지 발의하겠다며 맹공을 펼쳤는데요. 다만 민주당은 당장 재의결 절차에 들어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혜병 특검법 거부,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15번째 거부권 남발,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야권 6개 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까지 짓밟았다며 일제히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박근혜 정권을 수사했던 검사 윤석열의 잣대대로라면 어떠한 파국을 맞이하게 될지 대통령 스스로가 더 잘 알 것이라 믿습니다. 재의결에 실패한다면 조국 혁신당은 윤석열 특검법을 발의할 것입니다. 재표결을 위한 전략 수정에도 들어갔습니다. 애초 최혜병 일주기인 오는 19일 재표결을 시도할 계획이었지만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을 이끌어내긴 어렵다고 본 겁니다. 언제 재의결을 추진하느냐 이런 시기 문제 이런 것은 최대한 좀 합리적이고 영리하게 좀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제 전당대회도 진행되고 있고.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가 될 경우 협상을 통해 수정안을 발의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우선인 만큼 민주당은 재표결을 서두르기보다는 일단 법야권과 함께 장외 집회를 진행하며 여론전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4명은 첫 TV 토론에서 맞붙었습니다. 예상대로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을 두고 난타전이 벌어졌는데요. 특히 원희룡 후보와 한동훈 후보의 신경전이 치열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김지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서로를 향해 박수를 치며 시작한 토론회. 출발은 화기애애했습니다. 하지만 1분 자기소개를 마치고 주도권 토론에 들어가자 곧바로 날선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나경원, 윤상현 두 후보는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의 당사자인 한동훈 후보를 향해 사과 필요성과 정치적 미숙함을 꺼내들었습니다. 내가 그 당시에 좀 어리석었다. 딱 한마디 하고 가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요? 당사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소통을 단절한다? 이건 매우 정치적 판단이 미숙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한 후보는 대통령실에 사과 필요성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가 사과의 뜻이 없다는 것을 여러 번 확인했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한 후보는 자신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원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들이 보고 싶은 경쟁을 시작해달라고 했기 때문에요. 오늘은 일단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언급을 일단은 중단하겠습니다. 먼저 거짓말을 하셨잖아요. 그래놓고 중단하는 건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요. 그냥 여기서 사과를 하십시오. 제가 사과를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당대표 후보들은 이번 주 목요일 MBN 방송 토론에서 또 한 번 격돌합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선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동훈 후보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친윤계의 무리수라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절차에 들어간 상황이라서 여권 자체의 악재란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 대한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먼저 김 여사가 사과하겠다고 말했는데도 이를 무시한 한 전 위원장의 패착이란 분석입니다. 권성동 의원은 비대위원장은 모든 걸 시도했어야 했다며 한 전 위원장은 당시 판단 착오를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밝혔습니다. 조정훈 의원 역시 사과했다면 20석 이상은 더 있었을 것이라며 한 전 위원장의 책임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친윤이 무리수를 뒀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오히려 원희룡 전 장관의 존재감이 사라지고 여사의 비호감도만 높인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친윤이 기득권을 지키려다 당과 대통령실까지 위기에 빠뜨렸다며 친윤의 패착이라고 귀띔했습니다. 여권의 분열에 민주당은 공세에 나섰습니다. 검찰 통치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전 장관이 같이 해왔다라는 것을 스스로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다시 한번 진화에 나섰습니다. 서로 이전 투구식의 이 상호 비방 등이 나오고 있어서 우리 의원들 그리고 우리 당원들 그리고 국민들께서 상당히 불편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추 원내대표는 후보들은 불편할 수 있는 언행을 삼가해달라고 거듭 촉구하며 당의 정책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한편 민주당에선 김두관 전 의원이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제왕적 당대표는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며 이재명 전 대표를 직격했는데요. 원조 친노인 김두관 전 의원은 봉하마을과 평산마을을 찾을 계획입니다. 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이재명 전 대표는 오늘 출마를 선언합니다. 보도에 정태훈 기자입니다. 김두관 전 의원이 눈에 뻔히 보이는 민주당의 붕괴를 온몸으로 막겠다며 차기 당권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1인 독주를 막지 못하면 민주당의 위기가 더욱 깊어질 것이라며 이재명 전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장점은 다양성과 역동성인데 이런 점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살려내지 않으면 2년 후에 지방선거, 3년 뒤에 대선에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이 전 대표도 오늘 오전 연임 도전을 공식화할 예정입니다. 출마 메시지에는 국가 위기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한 대안이 담길 예정입니다. 이로써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는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표에 대한 당내 지지가 절대적인 상황에서 김 전 의원이 얼마나 지지를 받을진 미지수입니다. 민주당 한 수도권 의원은 김 전 의원은 득표율 20%를 목표로 선거운동에 나서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만일 김 전 의원이 선전해도 여진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압승할 경우 1극 체제에 대한 비판이, 김두관 전 의원이 약진할 경우 강성 지지층의 공세가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워싱턴에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가 개막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에겐 이번 정상회의가 재선 도전의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나토 75주년 정상회의가 2박 3일간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아동병원 공습에 대한 국제사회 분노가 커지면서 미국과 유럽의 대러시아 단일 대우는 어느 때보다 강화된 분위기입니다. On deterrence and defense, on Ukraine, on partnerships in the Asia-Pacific. And of course, none of this would have been possible without the leadership of the United States, of President Biden, of you. 이번 나토 회의에서는 먼저 우크라이나에 대해 연간 400억 유로, 약 60조 원 수준의 군사 지원을 유지하겠다는 서약에 합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각 10일 정상 만찬을 주최하고 11일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확대 정상회의를 개최하며 단독 기자회견도 가질 예정입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TV 토론 이후 불거진 인지령 논란 등 건강 문제를 불식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우려를 완화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사퇴 압박에서 한숨 돌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민주당 상원 의원들도 오찬 모임을 갖고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As I've said before, I'm with Joe. Thank you. 한편에선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토를 부정하고 있어 이번 회의 성과 이행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 성과는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재선 도전에서 위기 증폭 아니면 위기 돌파에 중요한 갈림길이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러시아의 어린이 병원 공습을 두고 국제적으로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긴급 회의를 열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습을 강력하게 비판했는데요. 러시아의 우방국인 인도의 모디 총리마저 푸틴 대통령 면전에서 비판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규옥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있는 어린이 병원 폭격 등 러시아의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는 최소 42명으로 늘었습니다. 미사일에 맞아 주저앉은 건물에 매몰된 사람들을 찾을수록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На жаль, ми втратили дуже хорошу лікарку, яка дуже відповідально ставилась до дітей і не допустила великих жертв. Ми втратили молодого, хорошого фахівця. 이런 가운데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의 요청으로 소집된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각국의 규탄이 이어졌습니다. Putin is not interested in peace. He's committed to wreaking death and destruction in pursuit of his war of aggression. 러시아를 공식 방문한 우방 인도의 모디 총리마저 푸틴 면전에서 이번 공격을 비판했습니다. में विश्वास करने वाला हर व्यक्ति जब जानहानि होती है तब बहुत पीड़ित होता है, लेकिन उसमें भी जब मासूम बच्चों की कत्ल होती है. 러시아 측은 어린이 병원을 타격한 건 우크라이나의 방공 미사일이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Да и наверняка они видели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разборы произошедшего по фото и видео, из которых четко следует, что это была ракета украинской ПВО. 우크라 당국은 폭격 현장에서 발견된 러시아의 KH-101 순항미사일 파편을 공개하며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MBN 뉴스 이규옥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작디 작은 고양이를 정성스레 돌보는 곳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곳을 운영한다는데요. 미국 뉴욕으로 가보겠습니다. 입양을 기다리는 아기 고양이들입니다. 아기 고양이 보육원이 다가오는 국제 아기 고양이의 날을 앞두고 고양이들을 검사하고 있는데요. 이 보육원은 스스로 생존하기에 너무 어리고 약한 고양이들을 돌보고 치료하는 최초의 병원입니다. 8주 미만의 취약한 아기 고양이들을 데려와 돌본다는데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고양이들을 건강하게 돌봐 입양을 보낸다고 하니 고양이들에게는 참 고마운 장소일 것 같네요. 러시아에서 테러 단체를 소재로 한 연극을 만든 이들에게 중형이 선고돼 논란입니다. 극작가와 연출가에게 테러리즘을 정당화한 혐의로 6년형을 선고했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죠. 이슬람 성전주의자와 결혼한 여성들이 나오는 연극을 만들어 테러를 정당화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된 극작가와 연출가입니다. 이들이 그린 내용은 러시아와 구소련권 국가에서 여성들에게 일어난 실제 비극을 일반화한 건데요. 러시아 문화부에서 후원하는 연극상에서 수상을 하기도 한 작품입니다. 두 사람 모두 유죄를 부인했지만 결국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피고인들과 국제인권단체들은 러시아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를 예술계의 탄압으로 보고 있습니다. 온 마을을 홍수가 뒤덮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홍수가 발생해 주민들이 고통의 시간을 겪고 있다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나무와 집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다리는 손상돼 중간이 끊겼습니다. 불어오른 물에 허벅지까지 차오르는 물을 건너는 사람들은 매우 위험해 보이는데요. 방글라데시 북부 지역에 극심한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200만 명이 갇혀 학교도 문을 닫았고 주민 수천 명이 임시 대피소로 피신했는데요. 홍수는 앞으로 며칠 안에 멈출 거라고는 하지만 또 폭우가 예보돼 있어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요즘 재테크 시장에선 코인은 울고 주식은 웃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 한 개당 1억 원을 넘었던 비트코인은 7천만 원까지 뚝 떨어졌는데요. 반면 삼성전자 주식은 최고가를 잇따라 경신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빚을 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비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길기범 기자입니다. 일본 마운트곡스 가상화폐 거래소가 파산하면서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을 반환하기로 하자 물량 폭탄 우려로 비트코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ETF 승인 등으로 2억 원까지 갈 것이라던 장밋빛 전망과 달리 가격이 곤두박질치자 코인 투자자들은 울상입니다. 자금들이 묶여 있다 보니까 여유 자금들이 올해도 좀 박탈감이나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죠. 다른 미국 주식이나 뭐 부동산 이런 건 다시 다 오르고 있는데. 반면 주식시장은 정반대입니다. 올 초까지만 해도 비관론 일색이었던 주식시장은 삼성전자를 필두로 2년 5개월 만에 2860선을 뚫고 연중 최고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1년 내 최고가를 연일 경신하며 10만 전자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와 밸류업 프로그램 등으로 외국인들은 올 상반기에만 역대 최고인 23조 원어치를 순매수하는 바이코리아 열풍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2,900 돌파 시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관건은 금리 인하 기대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느냐 여부겠죠. 주식 열풍 속에 증권사 신용융자 잔고는 지난해 말보다 3조 가까이 늘었고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도 이번 달 들어서 1조 원 넘게 늘어나는 등 비투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테크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섣부른 묻지마 투자를 경고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의 70% 정도를 상위 1%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납부자 상위 1% 4,900여 명은 종부세로 약 2조 8,800억 원을 냈는데 1인당 5억 8천만 원 정도를 납부해 전체 종부세의 68.7%를 부담했습니다. 또 상위 1%는 1인당 평균 835억 2천만 원 정도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냉면과 김밥, 짜장면 같은 대표적인 외식 메뉴 가격이 또 올랐습니다. 서울 기준 냉면 가격은 지난달 11,900원을 넘겼고 김밥도 3,462원까지 오르면서 가격이 상승했는데요. 삼계탕과 삼겹살, 김치찌개 백반 등 3개 품목의 가격은 지난달과 동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역대급 엔저의 일본 여행객이 늘면서 일본에서 쓴 카드 금액도 작년에 2배를 넘어섰습니다. 올해 상반기 한 카드사의 일본 현지 이용액은 4,300억 원을 돌파했는데 작년보다 2배 이상 많았고 카드를 쓴 사람들의 숫자도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사용한 금액도 작년보다 1인당 10만 원 가까이 늘었는데 일본에서의 씀씀이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지난 밤사이 충청과 전북 지역에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그야말로 물벼락이 쏟아졌습니다. 지금은 강한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머물고 있고요. 포항과 영천 등지로는 시간당 50mm 안팎의 호우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 남부에는 호우 경보가, 그 밖에 영남 지역과 전북 북부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비는 오늘 밤까지 이어지겠고요. 앞으로 경북과 전북 지역에 최고 100mm 이상, 충청 남부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도 최고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또 이들 지역은 오늘 낮까지 시간당 30에서 60mm 이상의 집중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추가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남해안과 제주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치고 있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많습니다. 시설물 점검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날은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과 대구 31도, 대전과 광주는 28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 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정체전선은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장맛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겠습니다. 다만 무더위 속에 강한 소나기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수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